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 차 여성입니다. 처음부터 계획한 건 아니지만 어쩌다 보니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게 되었어요. 남편에게 두 명의 누나가 있긴 해도 집안의 유일한 남자기도 했고 제 스스로 선택한 부분도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이 결혼하기 전 10년도 전에 돌아가셨고 그 후로 시아버지께서 혼자 지내셨는데 증상이 심하진 않지만 경미한 중풍을 앓고 계시거든요. 물론 결혼할 때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때만 해도 시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일은 절대 없다고 남편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남편뿐만 아니라 형님들도 비슷한 취지로 말을 했는데 자기들도 제 앞에서야 시누이지 집에 가면 저랑 똑같은 며느리라며 누구보다 저를 이해해 줄 거라 약속을 하더라고요. 아무리 시아버지가 안 좋아진다 해도 결코 저 혼자 모시게 하지는 않을 거라는 말을 믿고 결혼을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까지 꼬일 줄은 정말 몰랐네요. 마음 약하고 착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만 손해보는 게 너무 억울하고 서럽습니다. 아무튼 시아버지께서는 집에서 혼자 지내시긴 하는데 신우들이 보내주는 돈과 저희가 보태는 돈까지 합쳐서 전문 간병인을 불러 쓰고 있었어요. 결혼 1년 차였던 신혼 때만 해도 나름 체계적으로 시아버지를 돌보고 있었고 딱히 별다른 문제는 없었기 때문에 제가 모시게 될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재작년에 큰 신우와 작은 신우 둘 다 갑자기 형편이 안 좋아졌다는 핑계를 대면서 앓는 소리를 하더군요. 그래도 시아버지에 대한 지원은 끝까지 할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저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호언장담했던 신우들이 그토록 쉽게 말을 바꿀 줄은 몰랐네요. 둘째 신우네는 자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망했다고 하면서 가게를 처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간병인 비용을 보내주지 못하게 되자 큰 신우 역시 자기들도 애들 학비며 생활비며 쪼달려 죽겠다고 둘째가 안 내는데 자기가 왜 내냐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각자 그럴싸한 이유들을 들었지만 결국 자기 아버지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말이었죠.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자마자 전업주부를 하기로 해서 결혼 전에 다니고 있던 직장마저 그만둔 상황이었거든요. 남편 월급이 넉넉하긴 했지만 저희 대출금과 생활비를 제외하고 나면 남편 외벌이로 시어머니의 간병인까지 쓰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돈이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저한테 당분간은 살림 안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시아버지 좀 봐줄 수 없겠냐 사정을 하더군요. 그 사이에 최대한 빨리 누나들을 설득해 보겠다고요. 그때까지만 좀 부탁한다고 하길래 낮에 시아버지 댁을 오며 가며 간병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넘게 시아버지 병수발을 들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신우들하고 이야기가 잘 안 되고 있는지 간병인을 새로 구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 시아버지 수발을 들면서 마음 한구석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서 지내시는 아버님은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리 많지가 않아요. 매일같이 TV를 보는 게 유일한 낙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비록 내 부모가 아닌데도 얼마나 안쓰럽던지요. 물론 저희 친정 부모님은 아직까지 건강하십니다. 아무튼 그런 동정심 때문인지 저는 남편한테 투정 한번 부리지 않고 성실히 아버님을 모셨고 그러다 당분간은 신우들에게는 지원받는 게 불가능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그래도 내 남편을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분인데 내 한 몸 조금 고생하더라도 신우들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아예 우리 집에서 모시는 게 여러모로 좋을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정말 고맙다고 자기가 다른 건 몰라도 와이프 하나는 제대로 얻었다면서 전생에 나라를 구했니 어쩌니 엄청 좋아했습니다. 물론 저는 신우들한테 다시 지원금을 받게 되면 예전처럼 아버님 댁으로 돌려보내기로 약속은 받았어요. 저도 슬슬 다시 일을 할 계획이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흐르던지 2년이라는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버렸습니다. 참 힘들었네요. 그래도 시아버지께서도 항상 저한테 고맙다고 하시기도 하고 하루는 또 미안하다고도 말씀하셔서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다고 믿으며 버티고 살아왔는데 이번에 남편한테 너무 크게 실망을 하게 되었어요. 얼마 전 일인데 친정엄마께서 빌라 계단에서 발을 헛디디시는 바람에 발목에 큰 부상을 입으시는 사고를 당하셨거든요. 친정아버지께서 집에 계시긴 하지만 아직까지 현역이시라 낮 시간에는 회사에 나가셔야 합니다. 거기다 저희 집은 남편처럼 형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저 혼자 외동이에요. 그러다 보니 따로 돈을 걷어서 간병인을 쓰는 건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고요. 고민 끝에 저는 남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엄마 다리가 괜찮아지실 때까지만 우리 집에서 잠시 모시고 살면 어떻겠냐고 말이죠. 솔직히 고민할 것도 없이 그렇게 하자고 할 줄 알았던 남편이 오히려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렇게는 힘들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남편과 저 둘이서 서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살고 있다고 믿어온 시간이 무색하게 저는 남편에게 큰 실망을 하게 되었죠. 편찮으신 자기 아버지를 모시고 살림하는 아내의 부탁이잖아요. 그걸 그렇게 단칼에 베어버리듯 거절하는 모습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화가 나서 내가 여태껏 당신 아버지를 그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마음으로 우러나와 모셨다. 그런데 고작 한 달 정도 우리 엄마가 혼자서 생활이 가능할 때까지 모시자는 것도 용납을 못하는 게 말이나 되냐 따졌어요. 내가 언제 당신 보고 수발들라고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매정할 수 있냐고요. 그러자 남편이 한다는 핑계가 진짜 가관이었네요. 장모님이 이 집에 들어오시면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냐고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는 말도 모르냐입니다. 거기다 아버지가 다른 병도 아니고 스스로 몸을 제대로 못 가누는 그런 병인데 그런 모습을 사돈되게 보여드리고 싶겠냐고 오히려 저한테 성질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시아버지 수발드는 모습도 장모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다 등등 별의별 어이없는 이유를 대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조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끝까지 제 부탁을 들어줄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속에서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저도 모르게 악을 쓰며 외쳤습니다. 내가 당신 아버지를 왜 모신 줄 알기나 하냐고.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인 바로 너를 낳아주신 아버지니까 모신 거다. 근데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치는 게 말이나 되냐고요. 뻔뻔한 남편은 자기가 언제 아버지 모셔달라 부탁이나 했냐고 네가 우리 집에서 모시겠다 고집 부려놓고서는 이제 와서 생색내지 말랍니다. 한참을 서로 언성을 높이다 남편은 이딴 집구석에 모시겠다며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당연히 시아버지께서는 그 와중에 저와 남편의 대화를 전부 듣고 계신 상황이었고요. 최소한 아버님만큼은 제 입장을 이해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 와중에 본인의 아들인 남편 입장만 대변을 하시더군요. 호의라는 게 참 웃긴 게 어디까지가 호의이고 어디까지가 호구가 되는 건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 딴에는 남편과 시아버지에 대한 호의라고 생각해서 베풀었는데 저 두 사람들에게는 제가 호구로 보인 거죠. 참고로 남편이 했던 말 중에 가장 가슴 아프고 화가 났던 말이 뭐였냐면 저더러 제 팔자 제 손으로 꼬았답니다. 물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시아버지가 어떻게 지내시던 그냥 최소한의 할 일만 하고 신경 껐어야 하는데 괜히 오지랖을 부린 건 맞죠. 그런데 그게 과연 맞는 걸까요? 편찮으신 시아버지를 안쓰럽게 여긴 게 그리고 내가 희생하기로 결심한 게 그렇게까지 잘못한 일은 아니잖아요. 단지 저 두 사람이 제 진심을 받을 자격이 없던 인간들이었던 거겠죠. 여태까지의 희생과 노력, 그리고 시간들이 무색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허망했습니다. 딱히 어떤 보상을 원하고 한 건 아니지만 호구 취급을 받고 보니 그저 회의감만 가득할 뿐이었죠. 3년이라는 시간이 긴 시간은 아니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이런 결말이라니. 누가 봐도 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인 건 맞지만 막상 이혼이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예전 같은 마음으로 남편이나 아버님을 볼 자신이 없더군요. 그래도 무슨 미련이 남았는지 차마 이혼을 결정하지는 못했어요. 남편의 속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를 대하기 어려워한 건 확실했죠. 왜냐하면 매일같이 어디서 술 마시고 새벽이 다 돼서 들어왔거든요.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 한마디가 그렇게 힘든 건지 아침 일찍 일어나 저한테는 말도 없이 출근해 버리기를 일주일 넘게 하길래 제가 대화를 몇 번 시도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할 말 없다였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제 마음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네요. 결국 그날도 남편은 또 새벽이 다 돼서야 집에 들어오려는 듯 밤 12시가 넘어도 들어오지를 않길래 저는 편지 하나 남겨놓고 짐 챙겨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썼어요. 나는 할 만큼 했다. 하지만 최소한 고맙다는 말은 커녕 내 팔자 내 손으로 꼬았다는 말을 들으면서까지 너랑 계속 살 생각이 없어졌다고 내가 너한테 왜 이딴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했습니다. 거기다 내가 너랑 이야기 좀 하려고 몇 번 시도한 건 그나마 너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고 그걸 네 발로 차버린 거니 내 원망은 하지 말아라.
나는 이제 남의 부모 말고 내 부모 챙기러 갈 테니까 네 부모는 너랑 니네 누나들이 직접 모시라고 적어놨었죠. 편찮으신 아버님 두고 나오는 길이 썩 마음 편치만은 않았지만 솔직히 아버님한테도 크게 실망한 게 있는데다 저도 더 이상은 참고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의외였던 건 제가 남겨놓은 편지를 읽었을 남편에게서 전화나 문자 등 그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친정엄마께서 남편은 어쩌고 왔냐고 물으시길래 숨겨서 뭐 하겠어요? 어차피 나중에 전부 아시게 될 거라 아예 처음부터 자세히 설명을 드렸네요. 엄마는 저더러 잘 생각했다. 은혜도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거라고. 그동안 시아버지 모신다고 고생했다 한마디 해주시더군요. 친정아버지도 나중에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진짜 애 없는 거 하나만 해도 감사할 일이라며 저의 결정을 존중해 주셨고요. 그렇게 짐 싸서 나오기를 10일 정도 지났을까? 의외로 저에게 연락을 한 건 남편이 아니었어요. 그건 바로 둘째 신우였죠.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살던 신경도 안 쓰던 시누이가 웬일인가 싶었는데 둘째 시누이는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이번에도 죽는 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와 남편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만 화 풀고 돌아와 달라 사정을 하더군요. 둘째 신우 이야기를 종합해보니 시아버지는 지금 둘째 신우네에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제 편지를 읽고 저한테 사과하기에는 자존심이 상했는지 급한 대로 시아버지를 둘째 신우에게 부탁한 상황이었나 봐요. 역시나 저한테 밥 먹듯 했던 거짓말처럼 며칠만 봐주면 그 사이에 저를 설득하겠다고 했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한테 그 어떤 연락 한 번 없었고 그렇게 기다리다 둘째 신우가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한 거였죠. 제 부탁을 거절했던 남편처럼 저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앞으로도 돌아갈 계획이 없다. 그리고 이건 저와 남편의 문제이니 중간에 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달라고 한마디 했어요. 거기다 지금까지 나한테 아버지 맡겨놓고 편하게 살지 않았냐고. 그러니 이제는 자식돌이라는 걸 좀 해보라고 말하곤 전화를 끊어버렸네요. 그렇게 신우와 전화 통화를 한 지 이틀 만에 남편이 친정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자기가 제 고집에 졌답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면서 당장이라도 장모님 모시고 가자네요. 이제 와서 잘못했다 미안하다 사과하는 것도 아니고 제 고집에 졌다고 말하는 그 뻔뻔함에 어이가 없더군요. 그것도 우리 집까지 찾아와서 말이에요. 개소리하지 말고 조용히 이혼 준비나 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갈 생각이었으면 이렇게 집을 나오지도 않았다고요. 누누이 말했지만 이제 네 부모는 네가 직접 모시라고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호구짓은 사양이고 남의 아픈 아버지 모시기 위해서 내 엄마를 등질 생각 없다고요. 솔직히 말해서 니네 아버지 모시고 살았던 2년 동안 내가 한 번이라도 불만을 털어놓은 적 있냐 물어봤더니 자기도 양심은 있는지 아무 말 않고 가만히 듣고만 있더군요. 너도 머리라는 게 달려있으면 생각해봐라. 친자식인 네 누나도 딱 일주일 만에 포기한 니네 아버지를 나는 2년 동안이나 묵묵히 모셨던 거다. 그것만 봐도 나는 이제 할 만큼 한 것 같으니 여기서 갈라서자 말을 했죠. 남편은 또다시 지지 않고 콧방귀를 뀌면서 친정으로 제 발로 나간 주제에 무슨 이혼을 논하느냐 화를 내더라고요. 말도 없이 시아버지 버리고 친정으로 달아난 저한테 귀책 사유가 있다면서 그러니까 자기도 맞소송을 한답니다. 위자료 줄 준비나 하고 있으라는 말을 하는 순간 옆에서 듣고 있던 저희 엄마가 있는 힘을 다해 뒤통수를 후려갈기셨고 그 길로 집에서 쫓아내버렸네요. 남편은 끝까지 저한테 받은 위자료로 간병인 구하면 되겠다 악을 썼고요. 솔직히 그때만 해도 겁이 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발로 집을 나온 건 사실이니까요. 그 부분이 이혼 소송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겨우 그까짓 게 무서워서 꼬리를 내리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법원에서는 별거의 이유에 남편 책임이 크다는 판결을 내려줬네요. 오랜 시간 동안 시아버지를 혼자서 간병하고 애써온 저의 노력을 다른 곳도 아닌 법원에서 인정해 준 거죠. 남편에게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에 저는 작은 금액이지만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더라고요. 거기에 시아버지 모시며 가사일에 전념해온 부분도 인정을 받아 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받게 되었고요. 현재는 이혼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소송 후에도 신우들에게 너무한 것 아니냐, 이제까지 자기 아버지 수발 들어왔는데
저더러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진짜 당장 찾아가서 얼굴에 손톱 자국을 내주고 싶은 심정이었다니까요. 아니 자기들은 생판 남이랍니까? 며느리인 저보다 더 큰 책임이 있는 것들이 저딴 소리를 하다니 시아버지도 참 자식 교육 한번 잘 시키셨다 싶었네요. 걸려오는 전화 피하지 않고 전부 다 받았어요. 그리고 나는 충분히 할 만큼 했다고. 오히려 자식된 도리 하나 지키지 못한 니들은 뭐냐 소리를 질렀어요. 니들 낳아준 부모를 먼저 버린 건 생각도 하지 않냐. 양심이 있으면 나한테 아무 말도 못하는 게 정상 아니냐고 큰 소리로 따박따박 따지니 씩씩거리기만 할 뿐 딱히 반박도 못하더군요. 이게 이혼까지 할 만큼 큰일이었을까 지금도 의문입니다. 제가 남편에게 했던 도리에 반해 반만큼이라도 저한테 해줬다면 오히려 진정한 가족으로서 더욱더 끈끈하게 살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남편은 자기가 뿌린 씨앗을 거두게 된 거고, 저는 거기에 일말의 책임도 없다고 자신합니다. 이제부터는 남의 부모 챙기는 것보다 내 부모를 위해 희생하고 잘하려고요.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며 여기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